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여권을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매튜는 전용 레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은 빠르게 심사를 통과하는 반면 일본과 중국 여권 소지자들은 더 긴 대기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매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의아한 표정이 얼굴에 맺혔죠. 흥미롭네요. 왜 한국 여권이 저렇게 강한 걸까? 미국 국무부 소속 외교관인 매튜는 자신의 푸른색 여권을 무심코 만지작거렸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을 다닌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국경을 넘나드는 일은 그에게 일상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 광경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예전엔 그저 작고 답답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처음 한국에 대한 인상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죠. 딱딱하고 폐쇄적이며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라는 인상만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인으로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여권이 주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매튜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어요. 택시 안에서도 그의 생각은 여전히 공항에서 목격한 장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사님,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강한가요?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매튜를 잠깐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우리 여권요? 190여 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답니다. 세계 상위권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외교관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미국 여권도 강하죠. 하지만 요즘은 우리 여권도 정말 인정받고 있어요.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택시 기사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가 매튜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한국에 대한 그의 이전 인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매튜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고 있었죠. 여권 하나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인가? 단순히 경제력이나 외교적 힘만으로 설명되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매튜는 한국 외교부와의 회의를 위해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그의 일정은 빡빡했어요. 국제개발 원조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여러 나라 대표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들은 모두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해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일본, 중국 대표단은 아직 몇 명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전 10시가 되었으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측 진행자의 말에 매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0시였어요. 한국인들의 시간 개념에 놀라웠죠. 미국에서도 이렇게 정확한 시간 엄수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매튜의 옆자리에는 통역사가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어와 한국어를 매끄럽게 오가며 정확한 통역을 제공했어요. 수진 씨, 통역 솜씨가 대단하군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일을 사랑하니까요. 한국에서는 모든 회의가 이렇게 정확히 시간을 지키나요? 미국에서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작은 것 같지만 신뢰를 쌓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는 매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는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많이 경험했지만 한국의 이런 측면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매튜는 수진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순전히 업무적인 관심에서였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꺼이 동행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매튜는 한국 음식의 다양함에 놀랐어요. 수지는 각 음식의 유래와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음식을 나눠 먹는 한국의 식문화가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개인의 접시에 따로 담아 먹는 서양과 달리 함께 나눠 먹는 문화예요.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수진의 설명은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창문이 되었습니다. 매튜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배워요. 나의 집, 나의 학교가 아니라 우리 집, 우리 학교라고 표현하죠. 언어가 사고방식을 형성한다고 하잖아요. 매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의 우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회적 결속력과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관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튜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식 일정 외에도 한국 사회를 깊이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았고 지하철을 타고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죠. 오후에는 수진의 제안으로 한국의 전통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과 문화를 접했어요. 좁은 골목길, 기와 지붕의 한옥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어져 온 생활 방식이 매튜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곳은 현대 도시 한가운데 있는 작은 시간 여행 같군요. 매튜가 감탄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급격한 현대화를 겪으면서도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두 사람은 작은 전통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튜는 처음 마시는 전통차의 맛과 향에 집중하며 수진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역사, 특히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 이후의 급격한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죠. 이런 변화는 우리 국민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매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져 있어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습니다. 매튜는 자신이 알던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 뿌리와 가치관을 가진 사회였습니다. 수진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점점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죠.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시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공동체의 조화와 상호 존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본은 더불어 사는 삶에 있어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매튜와 수지는 한옥마을의 언덕에 서서 서울의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뒤로 붉게 물드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대비가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개인과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요. 수진의 말에 매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튜는 예정된 일정보다 일주일을 더 연장했어요. 공식적인 외교 업무는 이미 마무리되었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기꺼이 그의 문화 탐험을 도와주었죠. 함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지방 도시로 기차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매튜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특히 그를 감동시킨 것은 낯선 이방인에게도 보여주는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귀국 이틀 전, 매튜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매튜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여기서 경험한 것들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처음 왔을 때 가졌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매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이요. 처음엔 다소 무뚝뚝하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깊은 정을 가진 사람들이더군요. 그리고 사회 전체가 가진 질서와 효율성,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강한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강물은 조용히 흘러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매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요. 매튜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실 더 큰 결심을 하고 있어요.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매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에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농담하시는 거죠? 진심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고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이런 감정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매튜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 결정이네요. 정말 확신하세요? 매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한국어도 더 공부해야 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해야 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선택하겠어요. 수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매튜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함께 노력해요. 제가 도울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매튜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고 그 여정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1년 후 매튜는 한국으로 영구 이주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를 떠나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강의를 시작했어요. 수진과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그녀의 도움으로 한국어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매튜의 귀화 신청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기에 그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았죠. 친구들과 가족들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의아함, 걱정, 때로는 반대까지. 정말 미쳤어. 매튜 어떻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어? 워싱턴에 있는 그의 오랜 친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내 결정이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곳에서 살고 싶어. 매튜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국 여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너도 알잖아.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매튜는 친구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여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소속감이 중요한 거지. 귀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매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공부를 이어갔어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기다리는 과정이 때로는 지치게 했지만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매튜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법무부 사무실에서 한국 국적 증서를 받는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매튜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며칠 후 매튜는 새 한국 여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녹색 표지의 여권을 손에 들고 그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한국인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저녁 특별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죠. 친한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튜는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매튜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국적은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마무리한 그의 소감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지는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밤 매튜는 자신의 새 여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3개월 후 매튜에게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이 경험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설레네요. 지금까지는 항상 미국 여권으로 여행했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매튜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다녀와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매튜는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항공사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 그를 감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베를린행 탑승권과 여권 확인되셨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비행기는 12시간의 긴 여정 끝에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매튜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기서 그는 자신이 이전에 공항에서 목격했던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심사대에 도착하자 매튜는 자신의 한국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입국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빠르게 확인한 후 도장을 찍었어요. 어서 오세요. 즐거운 체류 되십시오. 전체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 여권으로 여행할 때도 대개 빠른 입국이 가능했지만 한국 여권의 힘을 직접 경험하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다른 국적의 여행자들이 더 긴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일부 아시아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은 추가 질문을 받거나 서류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매튜는 그 광경을 보며 이전에 인천공항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매튜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베를린 도착 입국 심사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수진의 답장이 곧 도착했어요. 우리 여권의 힘을 경험하셨네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매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죠. 존중받는 느낌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여권이 단순히 한 장의 문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쌓아온 신뢰와 평판의 결과물이지. 학술대회 첫날, 매튜는 여러 국적의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가 한국 여권을 가진 미국 출신이라고 소개하자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보였어요. 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거죠? 독일 교수가 물었습니다. 매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의 가치와 문화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일부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서서 베를린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매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권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어요. 진녹색 표지 위에 새겨진 태극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베를린에서 돌아온 매튜는 한국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수진과 함께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이방인이나 관찰자가 아닌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튜는 동네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모습의 한국인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이웃들도 이제는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역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상인들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죠. 선생님, 오늘은 배추가 싱싱해요. 김치 담그기 좋을 텐데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매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이 이번 주말에 김장하자고 했거든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매튜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한국 사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도 성실히 참여하고 주민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상을 함께 호흡하며 그는 이제 진정으로 이곳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지는 매튜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요즘 당신이 한국어로 꿈을 꾼다고 했죠? 어느 저녁 식사 중에 그녀가 물었어요. 매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가끔 잠꼬대를 하거든요. 한국어로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매튜는 최근 자신의 꿈속에서도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해 가을, 매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시민권 소속감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어요. 그 책에서 그는 국적이란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 가치관의 공유와 문화적 동질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한국인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미국인인가요? 매튜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입니다. 단순한 5글자였지만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법적 지위를 넘어 정체성의 핵심을 규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매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과 기억은 여전히 제 일부예요. 하지만 정체성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고 이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국적과 소속감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튜와 수지는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일렁였습니다. 문득 매튜가 말했어요. 가끔은 내가 너무 이상적인 한국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에요. 한국인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매튜는 한국의 한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계인의 눈에 비친 한국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였어요.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그의 독특한 경험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는 밝은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매튜는 편안한 표정으로 질문을 기다렸어요. 인터뷰어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튜 씨, 아니 이제는 한국 이름도 있으시죠? 매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매튜라고 합니다.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이야기부터 들려주시겠어요? 어떤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매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국제공항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들보다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의문이 생겼죠. 왜 한국 여권이 저렇게 강한 걸까? 하고요. 그게 한국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후 한국에서 지내면서 점점 더 이 나라와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인터뷰는 매튜의 귀화 과정, 한국 생활 적응기,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된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매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외국인 같은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아이러니한 소외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더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막바지의 진행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매튜 씨가 생각하시는 한국 여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매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깊은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한 여권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를 만들어낸 국민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여권의 힘이란 단지 경제력이나 외교적 영향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신뢰받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인들의 정시성, 질서의식, 청결함, 예절. 이런 것들이 모여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결국 그 나라 여권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여권은 단지 통행증이 아니라 국민의 태도와 품격이 만들어낸 신뢰의 증표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방송국 직원들은 매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심어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매튜는 운전하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감상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말한 것은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진실이에요. 우리는 경제 성장이나 기술적 발전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그 바탕에 있는 우리 국민의 품격과 태도의 가치를 간과하곤 하죠. 다음 날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매튜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관점에 공감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매튜는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국적을 넘어 정체성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젊은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국적은 문서로 시작되지만 진짜 소속은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얼마나 진심으로 참여하고 얼마나 그 가치를 내면화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자신의 뿌리를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매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매튜와 수지는 한강변 아파트의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위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한국인이 된 것 같아요. 매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일부이기도 하죠. 매튜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소속감과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한 장의 여권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였습니다.